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노래방이었고 이제 그 뒤가 그 다음이 만남, 그 다음에 풀스, 그 다음에 북창동.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족 만남이죠. 그럼 족는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4년? 4년? 네. 요즘 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네네. 하셨을 때 당시에는 운영해주는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이제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방을 잡아준다. 일수방을 잡아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아가씨들이 다 모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장이 일을 잡아서 같이 이제 어디로 가라. 그럼 일수방이 정확히 뭐예요? 원룸 있잖아요. 네. 아가씨들이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일수를 그 소개를 시켜서 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으면서 그쵸. 대출금을 찍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자율적인가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수방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찍어야 하는 일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는 몇 개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제 또래였어요. 20대 초반. 손님들은요? 손님들은 뭐 나이가 다 다양했죠. 대부분 한 30대 아니면 많으면 한 40대? 사무실 있는 경우에는 수입은 어떻게 분배가 돼요? 만약에 15만 원이면 실장이 5만 원을 가져가. 저희가 이제 10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거였어요.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만나요? 하루에 평균 2~3명? 돈은 그날 바로 줘요? 네, 그날 바로바로. 한 4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체감상 한 몇 명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횟수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저희가 매일 일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또 안 나가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만났겠죠. 인터뷰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 뭐 드리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인데 뭐. 그럼 일을 하실 때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를 계속 해야 되니까 배가 많이 아프죠. 배가 아파요? 네, 배가 많이.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질염이 또 많이 있어서 이제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된다던가 그런 게 많이 있죠. 아무래도 질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많이 있으니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게 족이라고 하시잖아요. 일하셨던 것 중에서.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룸살롱이나 업소에서 일을 하면 지정된 곳에서 일을 하고 실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뒤에서 봐주고 있어요. 네. 대기 타고 있다가 아가씨가 호출하면은 바로 올라오던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혼자 가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숙박업소로 가겠네요. 그렇죠. 숙박업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손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집으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무섭진 않아요? 무섭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이 사람 나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끝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긴 해야 돼요. 보호장치가 아예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거라서 그게 가장 무섭고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 자체가 그리워서?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차는 가지긴 하는데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되냐 옆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진상 부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옆에 있어달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체온이 그리운 사람들.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풍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사람도 있고. 되게 제각각이구나. 네,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손님 외에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신 분도 있었어요. 약하는 분이? 약하시는 분들. 왔는데 이제 해요? 그러니까 너 약하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아니라 했더니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러더니 자기 약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어릴 때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일을 2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럼 그만두게 된 계기는 뭐예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하려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그만둬야지 하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 때부터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중간중간에 못하게 되고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만두게 된 거는 39살 때 코로나가 이제 2020년도에 터졌잖아요. 네. 코로나가 이번에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이제 정리가 된 거였죠.
그러면 출근을 이제 안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일에서 벗어났구나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났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어요? 정말 솔직히 좋았죠. 저는 일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체질상으로 이제 그것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건강해지니까 몸이 네. 그 불면증도 엄청 심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밤을 자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내가 되게 좀 바랬던 그런 일상을 살고 있구나. 평범한 일상을. 네네네. 그러면 일하는 동안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던 그 감정들이 현재는 좀 많이 사라졌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감정을 제가 알아차린 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네. 내가 미국에서 다니고 2차 일하고 이랬던 저를 이제 엄청 미워하고 있다는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시간이라서 그 감정은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전 정말 행복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불행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전 어렸을 때 엄마가 갑자기 바람이 나서 아빠랑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말없이 가버리고 아빠는 새엄마한테 가버리고 그렇게 이제 저는 여동생이랑 같이 둘이 살면서 내가 착한 딸이 되지 않으면 아빠마저 나를 버리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계속 살았어요. 착한 사람 되자. 그런 제가 이제 20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술집 일을 하고 유학소로 다니고 2차 일을 하고 착한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내가 너무 창피해. 난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도 불행했던 거예요, 저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스스로한테 계속 묻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그걸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당집에도 정말 열심히 많이 다니고 도를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까지 막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너가 너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너가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늘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 있잖아요.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혀있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제 자신하고 조를 한 거잖아요. 저를 미워하는 저,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저. 그런 저 자신과 41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심리상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는 자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사일기 적고 이런 것들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나와 소통하는 것들,